자, 이번에는요, 스케치업 재질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셋 에디터를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창이 뜨는데, 보시면 중간에 좌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재질, 매티리얼이고, 두 번째가 라이트입니다. 어저께 라이트에 대해서 했을 거예요. 자,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미 V-Ray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질을 말합니다. 이쪽은 V-Ray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릭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재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고 자, 드래그. 그럼 재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1번 카테고리에서 선택, 2번 드래그.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놔도 이렇게 재질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재질을 입힐 때는요, 간단합니다. 일단 재질 선택하세요. 재질이 들어가야 할 객체를 선택하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리 머티리얼 투 셀렉션, 바로 얘입니다. 어플리가 적용하다라는 얘기죠. 재질을 선택한 거에 적용하기. 자,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재질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재질을 입력해 보시죠. 자, 이렇게 들어간 거에 이미지 크기나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크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겠죠.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절해 보시죠. 자, 이렇게 왼편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잘 정리된 내용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재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재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 제너릭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에미시브를 씁니다. 나머지는 글쎄요, 굳이 스케치업에서 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잘 쓰지는 않아요. 자, 제너릭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재질입니다. 자, 제너릭을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편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디퓨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모난 사각형의 색상 있죠? 얘를 누르시면 색상이 뜹니다. 여기서 색상 바꾸시면 돼요. 색상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지정해 볼까요? 어플리.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색상 바꿔보죠. 색상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색상대로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색상이 있죠. 색상이 있고 제일 오른편에 가면 요게 있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맵 넣는 건 일단 좀 뒤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하고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러프니스는 거칠기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예요. 리플렉션. 아니, 디퓨즈 컬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입니다. 이 아래도 리플렉션이 하나 또 있죠. 두 개가 발음이 비슷해요. 위에 건 리플렉션, 아래는 리프렉션. 스펠링도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리플렉션, 리프렉션. 차이가 뭐냐면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입니다. 반사란 뜻이에요. 리플렉션, 반사란 뜻입니다. 거울이 우리 주변 사물을 다 반사하죠? 네. 그때 쓰는 게 리플렉션입니다. 그 아래 리프렉션은 뭐냐면 굴절입니다. 빛이 물을 통과할 때 굴절되죠. 이걸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질은 반사하는 재질이 있고 어떤 재질은 재질이 투명해서 빛이 투과를 해요. 이때 빛의 굴절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게 리프렉션이에요. 자,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의 정도예요. 자, 우리 바닥에다가 한번 리플렉션을 깔아보도록 하죠. 재질을 하나 새로 만들고, 자,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했고요. 자, 리플렉션 값을 제가 100%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미리 보기에서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보일 겁니다. 렌더링. 자,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리플렉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을 반사하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배경색이, 즉 사물이 지닌 색이 검정색이어야만, 어두운 색이어야만 반사가 잘 됩니다. 만약에 얘가 흰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잘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어때요? 반사가 잘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요. 잘 티가 안 나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없습니다. 프레넬이라고 하는 정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정반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IOR 값이 있어서 이 IOR 값에 의해서 반사 계산도 합니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요 정도만 더 알고 계시면 돼요. 맥시멈 뎁스. 거울을 두 개를 이렇게 마주 놓고, 거울 두 개를 마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무한 반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다가 똑같이 반사되는 재질을 두 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 반사를 할까요? 무한 반사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렌더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맥시멈 뎁스를 쓴 겁니다. 5번만 하라고 한 거예요. 반사의 반사만 딱 5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머지는 이 색상으로 탈출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리프렉션, 얘는 굴절 효과입니다. 재질을 다른 것들로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제가 사각형을 그렸고, 아니다, 원형을 하나 그렸고, 푸시앤풀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셋 에디트,
역시 제너릭이고 재질을 부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재질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굴절 효과가 들어가는 보시면 이렇게 굴절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유리창이 이렇게 왜곡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걸레바지도 여기 왜곡 들어가 있고, 심지어 여기 반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굴절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리프렉션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렌더링.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투명이 아니고 불투명하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가면 트랜슐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트랜슐런스라고 하는 항목은 굴절에 대한 내용인데, 매질이란 뜻입니다. 매질. 즉, 투명한 재질이 무엇냐 이거죠. 하드 타입이냐, 아니면 소프트 타입이냐, 아니면 그 중간쯤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소프트 타입은 워터, 즉 물 같은 걸 소프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액체류 있죠. 액체류가 지닌 굴절 효과를 지니려면 소프트 타입으로, 왁스라고 되어 있는데 젤리 같은 거 있죠. 젤리 같은 느낌의 굴절 효과를 주려면 하드 타입으로, 그 중간쯤 되는 건 하이브리드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여기 조금 조절해서 렌더링하면 이 매질이 이제 그러니까 이 질감의 매질이 어떤 거냐, 이것까지 조절할 수 있게. 그 다음으로 그 밑에 내려가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투명도를 주는 항목이, 여기는 리플렉션과 트랜슐런스와 오파시티 항목, 이 두 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서 리플렉션을 뺐고 얘도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파시티만 주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아주 정직하게 투명 재질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파시티를 주면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투명이 돼요. 아주 정직하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이렇게 정직하게 불투명이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오파시티보다는 트랜슐런스를, 그다음 리플렉션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네, 기본 재질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가 제가 대리석을 깔고 싶어요. 혹은 강화마루를 깔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미지를 불러다 왔잖아요. 자, 지금은 바로 여기 맵을 불러다 쓰는 겁니다. 이 맵을 쓸 때는 항상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미지를. 자, 눌러봅니다. 디퓨즈의 맵 부분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맵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비트맵도 있고요. 비트맵이 이미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체커도 있고요. 체크 무늬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팔로프 같은 거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 그리드도 있고요. 노이즈도 있고요. 락, 바위도 있고요. 스카이, 하늘도 있고, 스모크, 연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 효과, 물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마블 효과도 있어요. 대리석 효과. 요거 대리석 효과입니다. 그 중에 비트맵을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비트맵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떠요. 자, 이미지 선택해 주죠.
제가 매핑 소스 여러 가지를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자, 무늬목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무늬목 재질이 들어옵니다. 링크 위치예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 블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뿌옇게 흐리게 하는 효과예요. 이미지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백 누르고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딱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반사 효과 조금만 주고 렌더링. 그럼 이와 같이 나무 이미지가 들어가고 반사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파시티를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오파시티 맵을 써요. 범프를 쓰지는 않고 범프 맵을 사용합니다. 먼저 오파시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그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재질을 하나 불러보죠. 자, 이 재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오파시티로 가죠. 오파시티에 가면 맵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트맵을 불러와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비트맵에 검정색 또는 흰색 이렇게만 가져옵니다. 나무 이미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 이미지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요거 검정색 또는 흰색만 가져올 겁니다. 얘를 적용했습니다. 자, 렌더링을 걸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자, 이미지를 좀 키워볼까요? 오른쪽 버튼, 자, 안 들어가 있죠? 텍스처도 안 들어가 있나요? 자, 텍스처를 같이 넣어 볼까요? 비트맵. 자, 네, 텍스처의 포지션 및 크기를 조절해 보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한 장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마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 아까 나와 있던 얘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실내에 비트맵에는 원래 이미지가 시죠? 마스크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분명하게 합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자, 재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디퓨즈 맵에 물체가 지닌 그냥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이 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미지가 두 종류가 있어야 돼요. 항상 두 종류입니다. 항상 두 종류예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따내야 됩니다.
디퓨즈에는 얘가, 오파시티에는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디퓨즈 하나 불러드리고요. 다시 오파시티로 넘어가서 오파시티의 맵에 똑같이 비트맵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디퓨즈 맵에 하나, 그 다음 오파시티 맵에 하나. 각기 다른 류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얘를 적용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맵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아래에 있는 범프 맵이에요. 범프 맵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프 맵은 뭐냐면 요철감을 만드는 맵을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마찬가지로 요철감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범프 맵은 스케일이 작은 겁니다. 크기가 작은 것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벽돌이에요. 벽돌같이 스케일이 작은 데는 범프 맵을 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어디 사용하냐면 지구 같은 데요. SF에 보면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로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지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다시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지우고, 자, 벽을 하나 세워 볼 겁니다. 자, 벽을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역시 재질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범프 맵을 쓸 겁니다. 온 체크하시고 텍스처를 불러오세요. 비트맵이고요. 자, 브릭에 있습니다. 나무, 벽돌. 네, 벽돌에 보시면 제가 하나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바로 요거 두 개요. 범프 맵도 일반 맵과 범프 맵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범프 맵을 불러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해 보죠. 자, 렌더링. 조그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 위에다가도 하나 더 불러보죠. 똑같이 비트맵에 원래 이미지, 원래 이미지. 자, 불러와 봤습니다. 역시 조그맣네요. 자, 텍스처로 크기를 키워보죠. 제가 텍스처로 크기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자, 보이시나요? 깜깜한 것 같은데. 자, 방향을 바꿔보죠. 자, 벽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요철감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흰색은 바깥으로, 검정색은 겉으로, 검정색은. 자, 멀티플러가 있습니다. 멀티플러가 색입니다. 얼마나 세게 들어갈 것인가. 자, 멀티플러 값을 바꾸어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이 부분, 즉 매지 부분이라고 하죠. 줄눈 부분이 조금 색다르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멀티플러를 바꾸고 렌더링하면, 자, 기본 재질은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뉴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에미시브라고 하는 발음이 되게 이상한 재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에미시브에서 인텐시티 값만 존재합니다. 인텐시티가 밝기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사물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Z방향으로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질을 부여해 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들어가나요? 자, 렌더링 걸어보죠.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에미시브가 야광 효과입니다. 우리 형광등 같은 거 보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고 있죠. 그래서 반짝이는 효과가 나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에미시브 효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바닥에다가 이런 녹색 재질을 줘봤습니다. 녹색 질감을 줬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온통 다 녹색이 됩니다. 온통 다 녹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닥에 부딪혀 산란하게 됩니다. 빛이. 원 색깔이 뭐예요? 녹색이죠. 녹색물이 들어서 산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과하지 않죠. 이렇게 과하게 산란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떤 재질을 써야 되냐면 오버리드라는 재질을 써야 됩니다. 오버리드가 덮어쓰기라는 뜻입니다. 오버리드라는 재질이, 매트리얼 오버리드라는 재질이 덮어쓰기라는 뜻이에요. 재질 덮어쓰기. 보시면 베이스 머티리얼 기본값이고, GI 머티리얼,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나 리프렉션, 그 다음 섀도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반사나 왜곡이나 그림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바로 지금처럼 이 값 뭐냐면 GI 값입니다. 이게 GI 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반사되어져서 퍼져나간 값, 이 값을 GI 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가 기본적으로 제너릭을 씁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자, 이 값은 뭐냐면 GI 값이에요. 제가 GI 값을 일부러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파란색 반사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파란색 반사를 쓰죠. 이렇게요. 다시 렌더링 하게 되면, 네. 질감이 안 들어갔구나. 다시요. 어디 갔을까요? 다시. 질감을 다시 줘보죠. 얘한테 다시 줘봤습니다. 자, 렌더링. 파란색으로 지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빛이 들어와서 무슨 색으로 나가요? 여기 자, 기본값이 여기에 재질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재질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본 재질입니다. 하나는 GI 값이고요. GI 값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빛이 들어와서 부딪혔죠. 그럼 산란을 하겠죠. 빛이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색으로 난반사가 일어나냐면 처음 여기 부딪혔던 이 색에 대해서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많이 일어나요. 이걸 GI 값이라고 하는데, 이걸 GI 값이라고 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임의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번엔 흰색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 어떤가요? 흰색으로 반사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바꿔보시죠. V-Ray를 사용할 때는 특히 얘를 많이 써야 돼요.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특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표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표현이 들어가려면 V-ray 머티리얼을 써야만 합니다.